1998년 1월 28일, 대한민국 경찰 역사상 가장 뼈아픈 실수 중 하나가 터진 날이야.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자. 1월 중순, 서울의 한 평범한 주택가. 대학생이었던 김민희, 가명, 씨가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 처음에는 단순 가출로 처리됐지. 하지만 며칠 뒤 그녀의 방에서 이상한 흔적이 발견돼. 형사들은 직감했어.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고. 수사 초기에는 용의자를 좁히기 어려웠지. 하지만 끈질긴 탐문 수사가 답을 찾았어. 주변 이웃들의 증언은 일치했어. 한 남자를 가리켰지. 용의자는 바로 옆집에 살던 박성철, 가명. 나이는 30대 후반이었고 실직 상태였지. 그는 평소 미니 씨에게 집착하는 듯한 이상행동을 보였다는 증언이 나왔어. 1월 27일, 형사들은 박 씨의 집 주변에 잠복을 시작했어. 박 씨는 며칠째 집 밖에 나오지 않았지. 마치 자신의 운명을 아는 것처럼 말이야. 수사팀은 그의 집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영장을 준비했지. 드디어 1월 28일 새벽, 영장이 발부됐어. 형사들은 서둘렀어. 한시가 급했지. 이 용의자를 놓쳐선 안 됐으니까. 체포조가 박 씨의 집 문 앞에 도착했어. 문은 잠겨 있었지. 그때 팀장은 잠시 망설였어. 이웃들이 깰까봐 걱정했지. 그는 조용히 열쇠공을 부르기로 결정했어. 이것이 바로 재앙의 시작이었지. 열쇠공이 도착하는 데는 30분 이상이 걸렸어. 그 긴 시간 동안 박성철은 여전히 안에 있었다고 추정됐지. 드디어 문이 열리고 형사들이 들이닥쳤을 때 집안은 고요했어. 용의자는 없었어. 박성철은 사라졌지. 그가 도주한 경로는 아직도 미스터리야. 옥상을 통해 넘어갔을까? 아니면 그 30분 동안 건물의 환풍구를 이용했을까? 형사들은 패닉에 빠졌지. 눈앞에서 범인을 놓쳤다는 사실에 절망했어. 집 안에서는 충격적인 증거들이 발견됐어. 미니 씨의 소지품들이었지. 그리고 지하실 깊은 곳에서는 붉은 액체가 스며든 천 조각들이 나왔지. 이는 곧 미니 씨가 살해당했음을 의미했어. 희망은 산산조각 났지. 만약 1월 28일 새벽 그들이 단 30분만 덜 망설였더라면 용의자는 경찰의 허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어. 그는 이미 도주 계획을 세웠던 거야. 수사팀은 전국에 비상령을 내렸어.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지. 박상철은 그 어떤 CCTV에도 잡히지 않았어. 당시의 허술한 보안 시스템을 이용했지. 경찰은 탐문 범위를 넓혔지만 모든 흔적은 1월 28일을 기점으로 끊겼어. 그는 자신의 신분을 완전히 지웠어. 가짜 신분증을 만들었을 수도 있지. 경찰 내부에서는 비판이 쏟아졌어. 30분의 실수는 곧 언론을 탔지. 피해자 가족의 고통은 상상할 수 없었어. 범인은 바로 옆집에 살았는데 말이야. 이후 수십 년 동안 박성철은 유령처럼 살아왔을 거야. 그는 외모를 바꾸고 말투를 고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겠지. 하지만 형사들은 포기하지 않았어. 이 사건은 그들의 가슴에 박힌 모치였지. 미제 사건 전담팀이 꾸려졌고 그들은 매년 1월 28일이 되면 초조해했지. 새로운 DNA 분석 기술이 나올 때마다 그들은 박 씨의 집에서 확보한 증거를 다시 분석했어. 하지만 박성철의 흔적은 단 하나의 기록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어. 그는 도주 직후 자살했을 가능성, 혹은 해외로 밀항했을 가능성. 모든 가설이 제기됐지만 모두 추정일 뿐이었지. 이 사건은 형사들의 경고로 남아있어. 잠복 중 절대로 방심하지 마라. 시간은 흘러 미니 씨가 살해당한 지 수십 년이 지났지. 하지만 그의 얼굴은 아직도 수배 전단에 남아있어. 오늘 2026년 1월 28일. 이 사건의 범인은 어디에 있을까? 그는 평범한 이웃으로 살고 있을까? 아니면 당신과 같은 공간에 있을까?
우리가 놓친 30분. 그 찰나의 순간이 한 사람의 인생을 앗아갔지. 그리고 그 범인은 오늘 바로 이 순간에도 자유를 누리고 있어. 당신이 만약 이웃의 수상한 행동을 봤다면 그때 망설이지 말고 신고해야 해.